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7세 여성입니다. 제게 아주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이렇게 사연글을 적어봅니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던 친구였는데요. 25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녀를 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친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그녀의 얼굴을 떠올려도 이가 갈릴 정도로 앙숙지간이기 때문이죠. 그 친구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제 딸까지 모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 친구가 저를 괴롭힌 이유는 어이없게도 제게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가졌던 열등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가 지나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처참한 결과를 불러왔죠. 저는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워낙 작아서 동네 사람들 모두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했고 누군가 세상을 떠나서 상을 당하면 모두들 자기 일처럼 돈을 내서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또래가 몇 명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아무 집에나 가도 밥을 줬고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같이 숙제를 하다가 밤이 늦으면 스스럼 없이 친구의 집에서 자기도 했어요. 하지만 딱 한 집만이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저는 동갑이었는데 저처럼 평판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집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축협이 고위 간부였던 순자의 아버지는 알부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원래 시골 마을에서는 농협이나 축협 간부가 군수 이상으로 대접받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아버지는 아주 넓은 밭과 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아버지가 돈을 모은 비결은 바로 은밀하게 받은 뒷돈이었습니다. 대출이나 융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신을 해주고 대출금의 일부분을 챙겨갔거든요. 그리고 윗선에도 상납을 하면서 입마금을 했습니다. 게다가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손바닥을 비볐고 자기보다 아래인 약한 자에게는 거들먹거리는 위선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순잔의 엄마는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채까지 돌리고 있었죠.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근처 이웃 동네에도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을 정도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두들 순자네를 손가락질했지만 정작 돈이 급할 때는 별 수 없이 순자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신용 문제가 있는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큰 봉변을 당할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큰 소동을 본 날에도 순자네 엄마가 난리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김씨, 돈을 빌려갈 때는 굽신거리더니 왜 돈을 안 갚는 거야?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래도 되는 거야? 순자네도 알겠지만 올해 과수원 사과 농사를 완전 망쳐버렸어. 여유가 되면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다음 달까지 원금의 이자까지 못 갚으면 과수원 압류해버릴 테니 그렇게 알아. 이웃 마을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 집 아주머니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순자네 엄마한테 사채를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수술이 2번을 더 받아야 했고 항암 기간도 계속 연장되어서 돈이 계속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자 엄마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는데 1년 만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하기 힘들어졌다고 해요. 과수원 아저씨는 그래도 이웃 동네에 사는데 설마 압류까지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순자 엄마는 정말로 기한을 넘겨버리자 바로 과수원을 압류해버렸어요. 그래서 과수원 아저씨가 저희 동네까지 찾아와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죠. 순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과수원을 빼앗아가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죽든 살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고 나는 법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아저씨가 화를 내다가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순자 엄마는 결국 과수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결국 아저씨는 모든 걸 잃고 거지꼴이 되어서 마을을 떠나야만 했죠. 그 정도로 돈에 관해서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악독한 사람이 순자네 엄마였어요.
순자네는 이런 식으로 돈을 갈퀴로 모아서 풍족했지만 동네에서는 놀부집으로 통할 정도로 동네 사람들에게 악평이 자자했어요. 순자는 그런 엄마의 더러운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친구들에게 갑질을 해댔습니다. 어느 날은 고급 학용품으로 친구를 몸종처럼 부리려고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이리 와봐. 이 크레파스 보여? 엄청 좋아 보이지? 이거 미국에서 사온 거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내 가방 들어주는 사람은 이 크레파스 줄게. 순자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가진 고급 학용품으로 친구들을 꼬셨습니다. 저희들은 순자를 피했지만 귀한 과자나 장난감의 유혹은 거부하기 힘들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순자가 주는 물건을 가지려고 몸종 노릇을 자청했는데 저는 순자가 아무리 좋은 물건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순자가 유독 저만 보면 몸종 제안을 하더라고요. 경미야, 내 가방 들어주면 1,000원 줄게. 오늘 가방은 하나도 안 무거워. 한번 들어봐. 야, 내가 그까지 돈 때문에 네 몸종 노릇까지 할 것 같니? 10,000원을 줘도 안 해. 집이 부자라고 사람 우습게 보지 마.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순자의 요구를 거절해버렸더니 순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 길로 다른 친구들도 저를 따라 순자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인기 없는 순자가 왕따를 당한 데에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순자가 잘난 척하고 친구들을 무시하는 데다가 정말 못생겼거든요. 눈이 작고 못생겨서 단추구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들창코에 주걱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이지 못생긴 애였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졌고 미스 코리아감이란 말까지 듣게 되었죠. 저희 엄마도 저만 보면 순자 이야기를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휴, 네가 순자네처럼 돈 있는 부모만 만났어도 미스 코리아는 그냥 되는 건데 돈이 웬수지. TV에 나온 아역 배우보다 우리 딸이 더 예쁘더라. 저희 엄마만 제 외모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에서 예쁜 딸을 둬서 좋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한편으로는 제 미모를 그냥 썩혀야 하는 걸 안타까워 하셨어요. 남학생들 사이에서 제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반면에 순자는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단추구멍 지나간다. 단추구멍이 오늘도 1,000원 줄 테니까 뭐 사오라고 했다며?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으로 생길 수가 있냐? 인성이라도 좋던가. 이거 못생긴 정도가 아니라 괴물이야, 괴물. 남자애들은 순자가 드는 앞에서 대놓고 헐뜯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그때마다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제게 심한 외모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순자의 외모 컴플렉스는 중학생이 된 다음에 더 심해졌어요. 학교 축제날이 다가오자 사회자로 제가 뽑히니까 순자가 또 저를 불러세웠죠. 방과 후에 저를 분식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미야, 오늘은 내가 쏠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네가 웬일이야? 나한테 부탁할 거리라도 있어? 사실 이번에 축제 사회자 말이야. 나한테 넘겨주면 안 될까? 순자는 전교생 앞에서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로 뽑힌 제게 선생님께 가서 순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내가 왜 널 추천해야 하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가 너한테 간다는 보장이라도 있어? 추천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 응, 있어. 아버지가 이미 교장 선생님께 말해놨다고 했거든. 역시 순자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한테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편법을 쓴 티도 안 나고 애들한테 인기를 얻을 테니까요.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순자야, 그건 안 되겠어. 나도 축제사회 꼭 해보고 싶었거든. 미안해. 먼저 일어나 볼게.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순자가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안 되니까 또 성질을 부리며 쌍욕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야,
넌 얼굴도 예쁘고 인기도 많잖아. 사회자 정도는 나한테 양보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양보 못해? 이 가증스러운 년아. 이래놓고 애들 앞에서 착한 척 할 거지? 뭐? 가증스러운 년? 너 말 다 했어? 나 애들한테 다 이럴 거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한테 미움만 받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제가 지지 않고 똑같이 소리치니까 순자가 욕을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순자의 행동에 놀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죠.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려서 겨우 순자의 소나기에서 물러날 수 있었는데요. 순자는 뭐가 억울한지 펑펑 울면서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말도 안 하고 획 가버린 뒤로 순자와 저는 마주쳐도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좋은 일자리 제안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여보, 서울로 갔다는 내 친구가 말한 사업 말이야. 제법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네. 아무래도 경미 미래를 생각하면 서울로 가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태풍 오고 난리라서 요즘 짓는 농사마다 엉망인데 나도 이제 지쳤어요. 당신이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우리가 올라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선 부딪혀 보는 거지.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는 경미도 우리처럼 살게 될 거야. 우리 경미만큼은 좋은 대학에 보내야지. 아버지께서 진짜로 서울로 가셔서 친구가 하고 있다는 주말 농장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엄마와 저는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칸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고생을 한 끝에 5년 만에 겨우 전셋집을 마련하고 자리를 잡게 되었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손님 중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에게 삐까뻔쩍한 명함을 주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전부터 지켜봤는데 키도 크고 늘씬해서 딱 우리 교복 모델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혹시 간단하게 사진 몇 장만 찍어볼 생각 없어? 뜻밖의 제안이라 뭐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생각해보고 연락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놈의 돈이 문제였습니다. 급식비를 못 낼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자 사장님의 스튜디오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교복 모델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방송 광고도 찍게 되었고 돈도 제법 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좋게 보고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제안을 해주셨죠. 경미야, 전문적으로 배우해볼 생각 없어? 내가 아는 방송 PD들이 있는데 원하면 소개시켜줄게. 아니에요. 전 연기하는 데는 소질 없어요. 그리고 배우들은 저보다 훨씬 예쁘잖아요. 아니야. 이번에 데뷔한 배우 보니까 너보다 못생겼더라. 네가 더 예쁘고 끼도 많으니까 단역부터 시작해봐. 사장님은 배우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끈질기게 물어봤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잡지나 광고 모델을 하는 것과는 배우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인 것 같아서 부담이 됐거든요. 남다른 외모 덕분에 대학 등록금을 어렵지 않게 마련한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뒤에 순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머, 경미야,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반가워.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다시 만나니 반갑네. 사실 순자를 다시 만난 게 그다지 좋지 않아서 얼굴에 티가 났을 거예요. 제가 배우를 거절한 이유도 표정 관리를 못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순자는 저만 쫓아다니면서 친한 척을 했습니다. 동아리도 저랑 같은 곳에 들어가겠다고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에 순자와 같이 소개팅을 나가게 되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동아리 선배가 주선을 해서 나가게 된 3대3 소개팅이었는데요. 원래 순자는 빼고 하려고 했는데 순자가 제가 나가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소개팅 주선자인 선배에게 자기도 끼워달라고 애원한 것 같았습니다. 입장이 난처해진 선배가 순자도 끼워주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차라리 4대3은 좀 그렇다고 거절할 걸 그랬나 봐요. 순자와 짝이 된 남학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냥 가겠다고 한 겁니다. 다른 학생들이 왜 그러냐고 붙잡으니까 남학생이 순자를 쳐다보며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선배가 말하던 거랑 다르잖아. 다른 여자애들은 다 예쁜데 난 이게 뭐야? 난 저런 애랑은 절대 파트너 못해. 원래 오려고 한 애 아니었는데 왜 껴서는? 그 남학생을 마음에 들어했던 순자는 놀라서 얼굴이 굳어버렸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떻게든 남학생을 다시 앉혀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학생이 떠나버리자 소개팅 자리는 순식간에 찬바람이 불었고 다른 남학생들도 자리를 파토내자고 했어요. 순자는 남학생이 다 떠나고 나서야 서럽다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향 친구로 알려져 있으니 제가 나서서 순자를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순자 때문에 소개팅을 망쳤다고 뒷담을 해댔습니다. 순자를 보내자고 무언의 압박을 주고 순자가 집으로 가버리니까 그제야 애들이 순자에 대해 이리저리 평가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드디어 갔네. 쟤는 왜 저렇게 눈치가 없어? 얼굴이 못생기면 눈치라도 빠르던가. 이름도 촌스럽고 말투도 되게 건방지고. 아, 재수없더라. 맞아. 우리말 싹 다 무시하고 남자애들한테 친한 척 팔짱 끼고 끼 부리는 거 봤어? 앞으로 쟤하고는 어울리지 말자. 우리까지 이상하다는 소리 듣겠어.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순자가 원래 그런 애는 아니야. 안 친해서 그런 거지. 니네들이 오해하는 거라니까. 저도 순자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대놓고 이리 뒷담을 하는 것 아니었죠. 제가 은근슬쩍 순자 편을 들고 순자를 조금은 걱정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었죠. 타지에 가니 같은 고향 친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날 만날 순자 안색을 살펴보려고 학교에 갔는데 순자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순자를 봤냐고 물어봤지만 모두 다 모른다고만 답하였는데요. 몇 달 후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순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형을 하고 왔더군요. 눈은 순정 만화 속 여자 주인공처럼 커졌고 들창코는 오똑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주걱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갸름하고 둥근 얼굴로 변해 있었죠. 여자애들끼리 돈을 얼마나 쏟아부은 거냐고 수군거릴 정도였으니 순자가 등장하자마자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제게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풀기 위해서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순자가 사라진 사이에 같은 과 선배랑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자가 저랑 사귀고 있는 선배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배가 순자를 가까이 하는 게 걱정됐지만 선배는 순자를 그냥 친한 후배라고 말하며 제 걱정을 덜어주었어요. 전 선배를 믿고 순자와 친하게 지내게 두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동기가 와서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주더라고요. 경미야, 너 아직 정우 선배랑 사귀고 있는 거 맞지? 순자 말이야. 교양 수업 들을 때 보니까 매일 정우 선배랑 딱 붙어서 앉아있더라? 아무래도 수상해.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너무 그러지 마. 친한 사이라서 그래 보일 거야. 선배가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는 선배 믿어.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만나는 동기들마다 순자와 선배가 유난히 친한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순자가 고백받는 모습을 한두 번 봤으니까요.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줄을 서는 판인데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를 넘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교 축제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축제가 시작되자 캠퍼스 안에서 주점이 열렸거든요. 선배랑 친한 과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선배랑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기가 숨을 헐떡대면서 저를 찾아오더니 얼른 땡땡과 주점으로 가보라고 하는 거 있죠? 경미야, 정우 선배 지금 순자랑 같이 주점에 있어. 내가 보니까 엄청 취한 것 같아. 누가? 선배가? 선배가 순자랑 있다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분위기 이상하니까 얼른 가보라고. 저는 동기 등살에 못 이겨 선배가 있다는 주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술에 취해 순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서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와 환호성, 이벤트 당첨입니다. 새로운 커플과 탄생을 축하해주세요. 주점에서 베스트 커플을 뽑는 이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순자를 계속 붙들고 있길래 그 모습을 보고 뚜껑이 확 열리면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야, 김순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나와. 이거 나. 왜 이래? 제가 순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왔는데요. 선배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순자를 찾고 있길래 어떻게 선배를 구워 삶았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선배한테 무슨 짓 했어? 뭘 얼마나 먹였길래 선배가 저리 됐냐고. 그리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됐니? 어떻게 내 남자친구를 건드려? 선배한테 침이라도 발라줬어? 그리고 선배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어. 몰래 만나자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헤어져. 우리 사이 방해하지 말고 꺼지라고. 뭐? 이게 미쳤나? 너 학교 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가 선배 꼬시고 다니는 거 학교에 소문 다 났어. 그 소문 네가 낸 거 아니야? 내가 예뻐져서 질투하는 거잖아. 제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도 순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쳐서 그날 순자와 싸웠다는 소문이 과 전체에 났습니다. 끝까지 선배를 감싸면서 소문을 해명하고 다녔는데 몇 달 뒤에 선배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경미야, 우리 헤어지자. 미안해. 순자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몸이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선배는 저를 생각해서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순자가 끈질기게 달라붙는 바람에 같이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날도 선배가 술에 취하는 바람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는데 순자가 갑자기 책임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자 말로는 선배가 술에 취해 순자에게 그 짓을 저질렀다고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자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며 제 눈을 피해서 몇 달 동안 동거를 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순자야, 나 선배한테 다 들었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다른 남자애들한테 고백도 받았잖아. 왜 우리 선배인데? 어? 말 좀 해봐. 내가 네 남친 꼬시면 안 되니? 이제 신경 쓰지 마. 우린 곧 결혼할 거거든. 뭐? 인연이 진짜 미쳐도 더럽게 미쳤나. 내가 너 결혼하게 그냥 둘 줄 알아? 순자가 뻔뻔하게 나오자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순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밀쳐버렸습니다. 넘어진 순자는 앙칼진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일어나려다가 배를 움켜쥐면서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자 다리 쪽을 살펴보니 하혈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는 구급차를 불러서 순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진찰을 한 의사는 다행히 태아는 무사하다고 했는데요.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순자의 임신을 알게 되었죠. 응급실까지 찾아와서는 저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순자가 진짜 뺏었다는 증거도 없고 어쩌겠니? 결혼한 남편도 아니고 포기해라.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울지 마, 우리 아가. 다른 사람이 바람 피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도 믿고 기다릴 정도로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눈물만 나오고 분했는데 선배가 진짜로 순자의 병문안을 오고 지극정성 병간호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배랑 순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소문으로만 듣고 한 달이 넘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폐인처럼 누워만 있었죠. 그래도 만병통치약이라는 시간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순자와 저의 악연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기운내서 열심히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선배를 만나지 않기 위해 한 학기만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해 쭉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희라는 친한 여직원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죠. 은희의 사촌 오빠는 잠실 야구장 근처에서 피자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있어서 바쁜 날이면 은희에게 알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은희가 꼭 저를 불러서 피자 가게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은희의 사촌 오빠랑 친해져서 프로야구 시즌 중에는 주말마다 가게로 가서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일손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밥이랑 술을 얻어먹다 보니 그냥 친한 사이가 아니라 남녀 관계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희가 자기 사촌 오빠랑 가까워지는 걸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경미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오빠랑 사귀지? 아니, 그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남자처럼 느껴지긴 해. 너한테는 말 못했는데 너 몰래 만난 적이 몇 번 있었거든. 은희는 제가 자기 오빠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자 뜻밖의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나도 둘이 몰래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도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데. 뭘 말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여? 설마 사촌 오빠한테 여친이라도 있는 거야? 우리 오빠가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사실 결혼한 적이 있어서 좀 그래. 차라리 여친이 있다는 말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총각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한 적 있었다니.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기고 저를 쭉 만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은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촌 오빠가 결혼하고 아내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딸린 애는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던 걸까요? 바람펴서 이혼당했거나 성격이 이상해서 이혼당한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결정해. 오빠한테는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너한테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그것 말고는 우리 오빠 진짜 좋은 남자야. 저는 은희에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하루 종일 고민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서 솔로가 된 것이고 애도 없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보니 남편이 은희에게 모든 걸 전해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저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은희한테 들었지? 내가 직접 말해야 하는데 계속 미뤄서 미안해.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래서 너한테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있었어. 이젠 너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남편은 용기를 내서 제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했고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여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 부부는 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딸을 낳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가게를 하면서 바쁘게 사는 사이에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때부터 제게 고민이 하나 생겼죠. 딸은 저를 하나도 닮지 않아서 엄마인 제가 봐도 아주 못생겼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살이 조금씩 불어나더니 20살을 넘기자 몸무게 숫자가 3자리를 찍어버린 겁니다.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전부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단식 프로그램이나 살을 빼준다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했지만 그때뿐이었고 요요 현상으로 살이 더 찌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딸이니까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순자가 제 딸을 볼 때마다 못생기고 뚱뚱하다며 비웃었어요. 고향 친구들을 만나려고 제가 예전에 살았던 시골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친구들이 저를 만나자마자 몇 년 전에 순자가 고향 마을로 귀농을 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할 징조를 보이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정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가면 싫어도 순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죠. 이제 순자를 더 이상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일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군요. 그렇지만 순자를 피하려고 고향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었어요. 고향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장례식장을 방문했는데 순자가 그 자리에서조차 저를 씹어댔어요. 딸은 엄마를 닮는다는데 네 딸은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웬만하면 나처럼 성형 좀 시켜줘라. 넌 딸하고 같이 다니면서 부끄럽지도 않니? 우리 딸이 뭐 어때서? 나이 먹어갈수록 예뻐지기만 하구만. 왜 너는 나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예뻐지긴 개뿔. 우연히 네 SNS 들어가 봤는데 너네 딸은 점점 못생겨지더라. 네가 낳은 딸이 맞기는 하는 거니?
저는 화가 났지만 상종하기 싫어서 무시해버렸는데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친구 엄마 장례식 날인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흐르고 순자가 웬일로 환갑잔치를 다 초대했더라고요. 저희 딸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하길래 저도 생각이 있어서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죠. 순자가 딸아이에게 모진 말을 할 걸 예상하고 간 것인데 생각보다 심한 말로 저와 딸의 마음에 염장을 질러댔습니다. 사회자가 환갑잔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순자가 갑자기 나서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야, 실제로 보니까 네 딸 몸집이 푸짐해서 시집도 못 가겠다. 저런 딸은 도대체 어디다 쓰나 했는데 오늘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대신 쓰면 되겠네. 돼지 머리보다 네 딸 머리가 더 크니까 어여가서 상머리에 앉아라. 순자가 제 딸을 붙잡고 상이 있는 쪽으로 데려가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단상으로 올라가 진행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뭐? 내 딸 머리가 더 크다고? 감히 남의 집 귀한 딸을 돼지머리에 비유해?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나오면 다 말인 줄 아나? 전부터 시비 거는 거 참았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어디 한판 해보자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네 딸이 뚱뚱한 게 내 탓이야? 네 딸이 못생긴 게 내 탓이냐고. 남의 딸 데려와 놓고 네 딸이라고 우기는 네가 잘못한 거지. 너 정신 나갔어?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누가 남의 딸이래? 눈깔이 어디 잘못 달린 거 아니니? 그래, 오늘 눈깔 다시 달자. 내가 달아줄게. 지금까지 참던 분이 치밀어 올라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순자에게 달려가 얼굴을 손가락으로 잡아뜯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순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한바탕 크게 싸우게 되었죠.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분한 건 딸이 순자에게 사과도 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이었는데요. 눈물을 꾹 참고 있던 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딸아이를 데리고 오지 말 걸 후회가 되더군요. 순자가 제 딸아이에게 뭐라 할수록 당당하게 딸아이를 데려오면서 자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모만 빼면 정말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싹싹한 아이였거든요. 어른들 사이에서 예쁨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욕심을 부린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딸아이에게 다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다시는 고향집에 안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에 순자가 여전히 제게 앙심을 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제 직감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숨겨둔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순자였더라고요. 남편과 순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아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을 붙들고 따지고 싶었지만 진정이 될 때까지 혼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자년이 의도적으로 제 남편을 홀렸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어릴 적부터 절 질투하고 뒷담한 것도 모자라 제 남자친구를 뺏은 전적도 있으니까요. 순자가 아직도 저에 대한 질투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그만 결판을 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25년이 넘게 저를 괴롭힌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바로 순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제가 순자네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까 몹시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하긴 순자네 남편이 대학생 때 저를 버리고 순자와 결혼을 한 그 선배였거든요. 갑자기 전화를 걸어 놀랐는지 선배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경미야, 네가 어쩐 일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는 잘 못 지냈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 오빠는 잘 지내고 있지?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왜 잘 못 지내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전화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가 선배네 집 근처로 가겠다고 하니까 불편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승낙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가 10분 정도 떨어진 시내에서 선배를 만났습니다.
저희들은 카페로 가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만 있었죠. 고향에 내려가면 한 번씩 마주치기는 했지만 서로 피했기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건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연락했어? 심각한 일이야? 설마 그날 일 때문에 부른 건 아니지? 결국 선배가 침묵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순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었죠. 문자 내역들을 본 선배의 눈이 커졌고 곧바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 읽었어? 순자가 선배 버리고 내 남편 만나고 있더라? 내 생각엔 순자는 선배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닌 것 같아. 선배는 순자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라고. 그녀는 나한테 복수하려고 선배를 이용한 것뿐이야. 선배는 25년 넘게 그녀한테 속고 있어.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나 너무 혼란스럽다. 우리 와이프가 네 남편이랑 불륜 관계라고? 그리고 경미 너한테 복수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고? 제가 다 맞다고 하니까 선배가 분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진실을 말해줬으니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해주었는데요. 제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들었나 봅니다. 며칠 뒤에 고향 친구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거든요. 경미야, 순자가 바람 피웠다가 남편한테 묵사발이 되도록 얻어터졌대. 내가 집에 가서 순자 얼굴 보니까 진짜로 온몸이 피멍이 되어 있던데? 친구가 순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었는데 제가 짐작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도했던 대로 선배가 제 목까지 때려줬더라고요. 게다가 작은 동네라 부부싸움을 할 때 들렸던 육성도 사실인지 몰라도 자극적으로 퍼져갔습니다. 이런 쳐 죽이려나. 감히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펴? 그것도 경미랑. 너 경미가 어떤 애인지 알고 있잖아. 나랑 만났던 애 남편을 만나? 너 경미가 아니라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지? 나한테 악감정 있어? 말해봐.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냐고. 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속일 수가 있었냐고, 이 나쁜 년아. 순자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한 것 같다고 하던데요. 동네 어르신들은 순자가 불쌍하다고 동정하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저에 대한 질투심으로 선배를 유혹해서 여러 번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 동네 어르신들에게조차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배와 잠자리를 할 때 피임을 소홀히 하며 일부러 임신까지 했고 그걸 빌미로 결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 대한 복수를 하고 나니 당연히 선배에 대한 애정은 식어버렸고 결혼 초부터 다른 남자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고향 마을에 내려온 저희 부부를 보고 제 남편을 유혹했던 거죠. 선배는 결혼 생활 내내 순자를 의심하다가 제 폭로로 폭발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러다 사람 잡겠다는 생각이 든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겨우 진정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 없죠. 저는 순자가 메타작을 맞았든 말든 상간녀 소송을 했고 순자 앞으로 되어 있던 땅을 위자료로 받아냈습니다. 순식간에 이혼을 당하고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순자는 빈손으로 쓸쓸하게 고향을 떠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당연히 저도 순자와 바람이 난 남편에게 이혼을 선포했습니다. 남편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희는 아직 별거를 하고 있는 중이죠. 말로만 들었던 황혼 이혼을 제가 다 고민하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딸아이가 1년 전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식을 올려서 그때까지만 버티려다가 지금까지 이혼 소송을 안 걸고 있네요. 저희 딸이 데려온 사위는 딸처럼 덩치가 좋은 유도 선수 출신의 사위여서 든든합니다. 내년이면 손주가 세상에 나올 예정이라서 슬픈 소식을 들려주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굳이 호적상으로 정리를 해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이제야 주변이 잠잠해지고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혼한다고 나서면 눈앞이 깜깜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일 없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